요로결석은 위치에 따라서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 또한 다양합니다. 신장결석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요관결석은 증상이 없는 환자부터 분만의 고통보다 더 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복부 통증 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까지 증상의 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심한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혹 위험한 질환은 아닌지 당황하게 되지만 요로결석은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위험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를 보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신장결석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요관결석은 통증이 동반되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장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결석이 요관으로 이동되어 요관이 막히게 되면 신장이 붓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이 들어있는 쪽에 옆구리나 허리 또는 복부에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신장결석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 안에 들어있는 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신장이 붓게 되는 경우에는 옆구리 통증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신장 내에서도 신장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막아서 신장의 일부가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결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신장에 염증이 동반되거나 신장 내부에 고름이 가득 찬 농신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특히 당뇨 환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신장결석이라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요로결석은 왜 옆구리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신장결석이 어느 날 갑자기 요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관으로 이동된 결석은 요관결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요관결석에 의해서 이 요관의 굵기는 라면 면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결석에 의해서 쉽게 막히기 쉽습니다. 요관이 막히면 신장이 붓게 되고 신장이 위치한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간혹은 신장이 부어 있으면서도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관결석의 경우에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거나 소변이 혈뇨가 나왔는데 혈뇨가 멈췄다 그래서 방치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없이도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연 배출을 시도하시든 체외 충격파 쇄소수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든 계속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요로결석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특히 이 요관결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요관결석 경우에는 왜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장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6가지 이미지는 요관결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요관결석도 신장이 붓지 않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좌측 요관결석 때문에 요관이 막혀서 좌측 신장이 붓는다면 주로 좌측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는데 일부에서는 허리 통증과 하복부 통증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관결석의 90%는 현미경에서 혈뇨가 나타나는데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빨간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요관결석이 방광 근처에 위치한 경우에는 오줌소태나 잔뇨감, 그 다음에 배뇨통, 빈뇨 등의 배뇨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간혹 음낭의 통증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요관결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요관결석도 간혹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 좌측 요관결석 때문에 요관이 막힌다면
좌측 신장이 붓게 되고 주로 좌측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리 통증이나 하복부 통증으로 표현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요관결석의 90% 이상은 현미경을 혈뇨가 나타나는데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유관적인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오줌소태나 잔뇨감, 배뇨통, 빈뇨 등의 변후시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간혹 음낭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소화기 질환과 상관없이 메스꺼움이나 구토와 같은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은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비뇨기과를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통과 어떤 구토 때문에 내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비뇨기과에 오시는 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멀쩡하던 남성이 요관결석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옆구리 통증과 구토 증상이 동반되어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려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어다닐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통증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계속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간헐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제일 심한 통증 세 가지를 말한다면 옆구리가 아픈 요로결석, 발가락 관절 부분이 심하게 아픈 통풍, 분만의 고통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중 제일 고통스러운 곳이 요로결석이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심한 통증과는 달리 적절히 치료한다면 요로결석은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요로결석을 일반적으로 적절히 치료하면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지만 방치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결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2.5cm 이상으로 커진다면 일부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신우신염 또는 신장 주위에 고름이 차거나 신장 내부에 고름이 차는 농신증이나 신장 주위에 농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에서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녹각설이라고 하는 거대 신장 결석이나 당뇨 환자, 고령인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 배출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요로결석 환자분들은 무작정 방치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권하는 간격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추적 관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연 배출이 어려운 결석을 증상이 없다고 무리하게 자연 배출을 시도하거나 방치하시는 것도 치료를 더 어렵게 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